네, IB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IB 고등학교 출신 조용인 학생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공교육 IB 1기로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영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2사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수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윤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세여자고등학교에서 IB 관심학교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박은재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I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준말로 그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는 더 이상 혼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 아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어떤 세계 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학습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이 강하고 배려심 있는 어떤 학습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IB의 경우에는 PYP, MIP, DP 그리고 CP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인천에서도 공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IB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학교 3곳 그리고 고등학교 14곳 총 17개 학교에서 IB 관심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IB 수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IB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IB 수업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준 교육인 것 같아요. 사실상 IB에서는 뭐 시험이라든지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수행평가 이런 것보다는 토론 수업이나 글쓰기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순히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카스라고 불리거나 TOK라고 불리는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세상을 다각화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수용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닫게 만든 수업 자체가 IB 수업인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IB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IB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탐구 태도 중에 하나가 성찰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만드는 수업이 IB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윤가영 학생은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수업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진행되는 수업이 강의식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를 어떻게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추구하는 수업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수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IB 교육이 굉장히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IB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인 학생이 어떤 생각했었을 때 IB 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어떤 활동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IB에서는 주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정말 모든 수업이 다 가치 있고 저는 의미 있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카스라고 불리는 자유활동이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카스에서는 사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중요시 평가를 해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활동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를 하나하나씩 수행해 나가고 계획대로 그냥 완수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결국에는 그걸 끝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자립심이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지만 그런 성취감이 자신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인가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윤가영 학생은 학교에서 이런 성취감을 얻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저는 많은 활동을 해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율적 교육 과정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보통 기말이 끝나고 진행돼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친구들과 협력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기도 한 그런 활동이에요. 그 단시간에 친구들과 협력을 한다는 것이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주제를 접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우리가 아이비는 우리 교육이랑 멀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교육 안에서도 아이비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또 아이비 학교 관련해서 아까 아이비는 TOK라고 했었을 때 지식을 탐구한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요. 그러면 조용인 학생이 경험한 지식을 탐구하는 수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식을 탐구하는 수업은 곧 지식 이론이라고 불리는 TOK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TOK 수업은 말 그대로 지식이란 무엇일까라는 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답하고 탐구해야 하는 수업이었어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TOK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TOK 담당 선생님께서 TOK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학생들마다 한 명씩은 대답을 다 하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존중해 나가면서 학생들 모두가 골고루 지식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확립할 수 있게 성장시켜 준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정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윤가은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지식을 탐구했던 경험은 없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과들에서 심화 탐구 주제나 개인별로 이렇게 주제를 더 깊게 심화해서 탐구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TOK 수업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실제 사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추상적인 질문에 적용시켜보는 반대의 방법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는 참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비가 학생들마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내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평가가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가가 교육을 바꾼다라는 말처럼 아이비에서의 어떤 평가와 현재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대구의 아이비 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때랑 2, 3학년 때 어떤 평가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인 학생이 경험한 어떤 평가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IBDP는 2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1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반적인 고등교육 과정을 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고등교육에서는 사실 답을 잘 맞추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IB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풀이 과정을 얼마나 잘 서술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맞추지 않더라도 학생이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풀이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잘 사고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사실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정해진 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어떤 삶과 연결했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영 학생은 지금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찍어서 맞추는 것도 있고 굉장히 내가 하나를 틀려서 아예 답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밝혀서 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가 더욱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좀 더 그런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비 학교를 준비하는 교육 공동체 분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라면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아이비를 경험한 조용인 학생이 이야기해주고 가영 학생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IB 1기로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내가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저도 두려운 부분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고등학교 3년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뭔가 남다른 출발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에 그냥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비 교육에 관해 찾아봤을 때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도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러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도 들고 이런 장벽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장벽을 서서히 허물고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욱 재밌게 수업하고 더욱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항상 부담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동료 교사들과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한다면 조금씩 우리의 교육도 이렇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렵고 낯설고 두렵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비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가지고 계셨던 편견들이 조금은 없어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인천에서도 새로운 교육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탐구. 상상. 인천 아이비 이제 시작합니다.